네, 안녕하세요. 오프입니다. 2022년 5월 4일 10시 40분에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비트코인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 증시 3대 지수 약 보합 출발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현재 0.2% 올라갔다 떨어졌다. 예, 그냥 하고 있다는 거. 네, 이따가 뉴스가 끝났을 때 움직임이 좀 기대되긴 하네요. 네. 그리고 어떤 뉴스가 있을까? 폴카다 크로스체인 메이징 시스템 XCM 출시. 이게 별거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폴카다시 가격이 올라가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개발했다는 얘기예요. 엘살바도르도 재무장과 비트코인 채권 발행이 아직 미정이다. 예,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예, 그 채택한 나라죠. 뭐를 채택했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 법정화폐로 채택한 나라죠. 네, 그런데 이제 채권까지도 발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채권 발행을 해도요. 엘살바도르를 믿고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이거는 크게 의미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요. 네, 싱가포르 레스토랑에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을 결제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뭐 이거는 뭐 결제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제가 항상 말하죠. 이런 뉴스들이 중요한 이유는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구나. 금융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구나. 뭐 이런 쪽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라우팔, 골드만삭스 출신의 유명 매크로 투자자 라우팔이라고 합니다. 예. 매크로 투자자가 뭐냐면요, 그냥 보수로 돌리는 투자자예요. 그러면서 암호화폐 보유자가 50억 명이 될 거다. 언제? 2030년에, 지금 2022년이니까 8년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럼 이 시장은요, 계속해서 커지겠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시장이 작았기 때문에 몇십 배, 몇백 배의 가격 상승이 있었지만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커졌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어려울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 시장이요. 그렇게 작은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비트코인인 지금 현재 저평가 구간에 근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지표 같은 경우는 뭐 메이어 멀티플 지수로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지표를 모릅니다. 처음 봤어요. 근데 분석 기법 중에 있나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보니까 어디 있어? 이걸 보니까 현재 자리가 바닥 자리 밑에 초록색 선 있잖아요. 보면 이 초록색 선을 제가 보니까 이 초록색 선이 나올 때마다 가격 상승이 있었거든. 터치해주고 상승, 터치해주고 상승. 지금도 터치했죠. 다시 말해서 지금 자리가 바닥 자리다라는 것을 이 지표에서는 보여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남들이 분석해 놓은 거 우리는 그냥 보면서 이해만 하면 됩니다.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론 머스크 트위터 프로필을 변경 후에 대체 가능한 것 같다. 뭐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뭐 여기 다음 뉴스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기업체한테는 돈을 받겠다. 일반 투자자한테 돈 안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유료화 정책을 준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보니 여기 BAYC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 우리 트위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프로필 사진 되는 거 있거든요. 이게 NFT입니다. NFT. 네, 이런 걸로 바꾼다 어쩐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비트코인 2.1만 달러까지 떨어지게 두지 않는다. 당연하죠. 2.1만 달러까지 떨어지는 거를 누가 보고 있겠습니까? 지금 세력들이 평단가가 얼만데 만약 2만 달러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세력들은 반토막 나는 거예요. 왜 3만 8천 달러에서 4만 2천 달러짜리에서 대부분의 고래들이 매집을 했는데요. 네, 이거는 뭐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는 얘기, 큰 의미가 없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네. 일론 머스크, 네. BAYC NFT 이미지로 트위터 프로필 변경 이거죠, 이거. 예, 요거를 바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프로필을 이거 바꾸는 거 NFT 이게 여러분 아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몇 천만 원 몇 억씩 합니다. 예, 저거 달고 있는 사람들은요 부자예요. 네, 우리 박채영님, 네, 중간에 제가 그 뉴스를 하다 보니까 채팅창을 못 봐요. 채팅창에서 질문하신 거에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뉴스 할 때는요, 슈퍼챗 자제해 주시고요.
예, 정말 슈퍼챗에서 굳이 하고 싶다면 제가 이따 뉴스 끝난 다음에 쉬고 있을 때 그때 슈퍼챗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볼게요. 네, 업비트 11일 2시부터 마켓 점검합니다. 근데 원화 마켓 상관없어요. 이것 때문에 뭐 원화에서는 거래 안 돼야 하는데 원화 마켓 거래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미국 유명 격투기 해설위원이 비트코인은 통화 역할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난 이런 거 너무 싫어. UFC 해설위원으로 유명한 조 로건이 최근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서 비트코인은 통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게 뭔 소리냐고요. 뭐이 사람이 무슨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격투기 해설가가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은 통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왜 기사화가 되고 우리가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넘어갑시다. 네, 우즈베키스탄 태양광 발전 기반 암호화폐 채굴 합법화하겠다. 이게 채굴 산업에 있어서 각국 규제들이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예, 채굴을 못하게 하려는 이유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산업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런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많은 공장들 돌릴 때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매연들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암호화폐에서만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전 개인적으로 지금 이해는 안 돼요. 아무튼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이거 보니까 사항을 보니까 뭐 채굴 산업에 대해서 금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을 가지고는 암호화폐 채굴하는 것은 예, 문제가 없다, 합법화하겠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참 특이합니다. 예. 분석 FOMC의 금리 인상 재료 소진 후 비트코인 단기 반등할 것이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똑같은 거잖아요. 53만 트위터를 팔로워로 보유한 펜토시라는 사람이요. 최근 비트코인 기술주와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 영망 준비 시에도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런 중요한 거는요. 그는 이 기술적 관점에서는 목전의 비트코인 주요 저항선이 39,700달러를 넘어서면 42,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반대로 그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연방공개시장위원 FOMC 이슈가 해소되면 미국 기술주들과 함께 비트코인과 단기 랠리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 저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시간대 그리고 이따가 새벽 시간 뭐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요. 비트코인은 5천만 원보다는 항상 한참 위에 올라가 있는 가격을 형성해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봐요. 네, 리플 SAC 예. 이더리움은 증권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계속 SEC 쪽에서 계속 리플한테 니네 증권이다 아니다 가지고 계속 협박이 아니죠. 계속 이제 컨트롤 하려고 그러죠. 니네는 증권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소송을 걸어놨는데 여기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던 메모를 공개해라. 근데 사실 이더리움은 증권 코인으로 보기 힘들죠. 왜 얘는 POW 코인이니까 찍어내는 코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큰 의미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 아무튼 법적인 거는 어려워요. 네, 지난주 비트코인 펀드 유출량 11개월 이래 최대. 펀드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소리죠. 코인의 추세에서 펀드들.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단순히 펀드 유출량이 크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펀드잖아요. 펀드에서 빠지고요. 직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직접 시장에 뛰어드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많은 파생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분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비트코인 펀드 유출이 크다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 알트코인 펀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자금이 넘어갈 수도 있다. 한국 핀테크 협회에서 암호화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요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네, 코인베이스 이더리움 실권 역대 최대 엄청난 물량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실제로 이더리움도 많이 빠져나가는데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도 계속 빠져나가요. 비트코인도 거래소에서 물량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다는 거. 왜 또 이건 또 로그인 하래. 이따가 볼게요. 로그인 해놓으면 계속 로그인이 풀리네요. 김건희 여사 캐릭터 NFT 나왔다. 별게 다 나와요. 금융당국인 법인의 코인 투자 제동 신한은행 계좌 중단시켜.
그 법인들이 여러분 코인에 투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아시는 넥슨 같은 경우도 투자를 좀 했었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세금 쪽에서 문제가 좀 생겨요. 예, 여기다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손실을 보거나 마이너스를 봤을 때는 어떻게 세금 정리를 해야 될지 뭐 이런 문제들도 생기고. 예, 아무튼 한국에서는 범인들의 투자를 제동 걸기 위해서 일단은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만든 계좌는 중단시켰다. 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불법은 아니에요. 법인들이 현재 코인 투자하는 거 불법이 아닌데 법인들이 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루트를 막는 겁니다, 지금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멕시코 최대 거래소에서 도지코인 상장했대요. 뭐 도지코인 갖고 계신 분들, 도지는 안 죽어요, 여러분. 네, 도지는 죽지 않습니다. 네, 미국 연준 전 부의자, 미국 디지털 달러 도입 안 할 거. 디지털 달러 도입 안 한다. 음. 근데 이 디지털 달러는 도입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면은 미국이 안 할까요? 중국이 하게 되고 뭐 다른 한국 같은 경우도 CBDC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개인 생각이에요, 개인. 이거는 개인 생각. 네, 메디블록이 메인에 타네요. 5월 11일. 아까 그래서 메디블록 박지영님께서 물어보셨었구나. 네, 일단은 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블록은 열심히 일하는 재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입출금이 중단된다. 그러면 가두리가 된다는 소리죠. 가두리 펌핑 한번 갖고 계신 분들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 벤틀리 대학 암호화폐를 통한 등록금 납부를 허용한다. 이것도 말했던 것처럼 특별한 의미를 두기보다는 지불 수단으로 암호화폐가 사용된다는 것에 대해 저는 긍정적으로 보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NFT 거래 건수 8개월 내 92% 급감. 요즘 뉴스를 봐도 NFT 관련된 뉴스들은 많이 없죠. 디파이 관련된 뉴스들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NFT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자금 그 세탁 또는 여러 가지 탈세로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실제로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각국 나라에서는 좀 예, 강화가 되고 있죠.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NFT 같은 경우는 현재 약간의 시장에서 정체기를 겪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의 NFT로 어떻게 탈세를 하고 돈 세탁을 하고 뭐를 해요? 전에도 제가 방송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죠. 뭐 아들한테 내가 만약에 10억을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있다. 근데 10억을 그냥 주려고 그러면은 증여세를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되죠. 그럼 이거는 간단합니다. 아들이요. 100만 원짜리 NFT 사가지고요. 오픈시 거래소에 올려놔요. 거기는 경매식입니다. 아버지가 그거 10억에 입찰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들이 올려놓은 NFT를 아빠는 10억에 사는 거고요. 그리고 아들은 10억이 생긴 거죠. 간단하죠.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습니다. 왜? 지금 세금이 없으니까. NFT의 가치요? 가치에 대해서 누가 평가하는데요?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거를 미술품이라든지 골동품으로 했거든요. 근데 미술품이나 골동품 같은 경우는 가치가 되죠. 쉽게 말해서 뭐 우리가 동네에서 살 수 있는 그냥 그릇 하나 가져와 놓고 이거 골동품이다 이거 10억이라 팔 수가 없잖아요. 가치라는 게 정확하게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NFT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100만 원짜리를 10억에 사던 10억짜리를 100만 원에 사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증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NFT 시장이 확 전 세계적으로 달아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NFT가 그런 식으로 유행이 된 거예요, 여러분. 괜히 돈 많은 재벌집 며느리 그리고 사모님들이 다 갤러리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갤러리 하는 이유가 바로 비자금 관리거든요. 네, NFT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 실제로 미술품들이 다 NFT로 넘어왔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돈 세탁이 이루어졌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도 요즘 좀 안 좋죠. 가격대가 안 좋고 문제가 많은데 문제가 많은 것보다는 뭐 투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1세대 P2E 게임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준비하는 게 있으니까 엑시에 투자하신 분들 저는 엑시가 못 가도 15만 원까지는 한 번은 찍고 갈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한번 해보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도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 뭐 수정 보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런 친구들도 좀 오래 갈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스타벅스 올해 첫 NFT 컬렉션 출시 멤버십 커뮤니티도 시작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NFT를 만들죠. 하나의 이건 굿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요. NFT라고 특별하게 뭐 어떤 걸 하는 것보다 굿즈 정도라고 인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미국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후보 모두 암호화폐를 지지하고 있다. 네, 상당히 그 친화적인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들이 미국에서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 정치 자금을 많이 받잖아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정치 자금을 받는 데 있어서 암호화폐로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크립토 예, 업계에서 실제로 정부들한테 많이 투자를 합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예, 후보 캠프에 있을 때 대통령 예, 선거를 할 때 가장 큰 돈을 준 사람 중에 두 번째가 바로 FTX 예, 대표였죠. 네, 그 정도로 암호화폐 크립토 시장에서는 미국에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현재 35개 비트가 감소했다. 다시 말하지만 네, 그레이스케일은 펀딩하는 회사입니다. 사고 팔고 해요. 그래서 코인이 저렇게 팔 수도 있지만 또 엄청나게 또 매수도 합니다. 또 오늘 재밌는 뉴스가 나왔어요. 비틀릭 예, 레이어 2 거래 수수료는 0.05 미만이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블록체인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우리가 업비트에서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주고받고 보낼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보통 우리는 가스 비용이라고 합니다. 예, 가스 비용 근데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참 비쌀 때는 막 100만 원까지도 넘어갔었고요. 며칠 전에도 한 60만 원까지도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번 그냥 전송하는데. 근데 지금 같은 평균 한 2만 원 정도 내외로 움직이긴 하거든요. 근데 2만 원도 너무 비싼 거예요. 왜? 이거를 대처하는 게 폴리곤이나 아니면 솔라나나 아니면은 뭐 아발란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이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레이어 2 코인들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보통 전송 한번 하는데 몇 원, 비싸봐야 뭐 10원, 2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을 하려면 2만 원 이상이 나와버리니까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탈릭은 누구냐면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입니다. 예, 개발자이기도 하고 뭐 창시자이기도 하고 아무튼 요 친구가 요거는 현재 문제다. 그래서 0.5달러 이하로 떨어져야지 진정한 디파이라든지 활용성이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을 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느냐. 현재 뭐 이더리움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디파이들 중에서도 이더리움은 다시 그 자리를 다시 찾아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현재 폴리곤이나 솔라나 뭐 이런 아이들은 사실 이더리움이 0.05달러 미만으로 만약에 거래 수수가 나온다면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되게 불편하거든요. 왜? 브릿지라고 해가지고요. 이더리움 체인에서 그쪽 체인으로 넘어가야 돼요. 브릿지는 다리라는 소리죠. 넘어가는데 비용이 또 발생을 하고 요 과정에 시간도 걸리고 또 불안하거든요. 예. 전송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은 이더리움은 정말로 이 디파이 시장에서 엄청난 발전과 현재 폴리곤이나 솔라나나 아발란체라든지 그 밖에 많은 레이어 2 코인에게 뺏겼던 자리들을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참고로 오브스 같은 경우도 이제 폴리곤으로 스테이킹 하시는 분들, 이더리움으로 스테이킹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되면요. 굳이 폴리곤을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더리움에 있는 게 훨씬 더 낫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JP모건 한국은행이 5월 포함 연내 4번의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연말에는 2.5% 이상이 된다. 기준금리가 2.5% 되면은 우리 대출금리는요 거의 다 5%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제가 조금 대출 받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 대출 받은 게 제가 2.4% 이렇게 받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5월 2일부터는 4.5% 된다 하더라고요. 변동금리를 해놨는데 그리고 보면서 아 이거 진짜 서민들은 이번에 대출 껴서 집 사신 분들 힘들겠구나 생각을 진짜 해봤습니다. 이제 힘드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요. 아무튼 여러분들 네, 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가지고 대출금 빨리 다 갚으시고요.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코인의 가격 많이 올라야 돼요. 네, 골드만삭스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위해 코인베이스와 제휴한다. 예, 코인베이스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그 코인들을 예,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데서 예, 담보로 받고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좋죠. 재밌는 기사 났네요. 예. 네, 암호화폐 거래소 포괄적 감시 계약이 체결된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이 가능할 거다. 이거죠.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는 이유는 보안상의 문제라고 했죠.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SEC에서는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현물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거죠. 예전에 선물 ETF는요, 거래소가 아니라 펀딩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생 상품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가상 장부상에서 사고 팔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서 분배해 주는 게 기존의 선물 ETF거든요. 네, 현물 ETF는 실제로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가 되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현물 ETF가 되면 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느냐? 선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매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수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현물 ETF는 수요가 발생을 하죠.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실제로 매수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거래소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거래소에는 비트코인 물량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고요. 거래소에 물량이 없습니다. 현물 ETF가 되는 순간에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 거래소에 물량은 없는데 수요는 발생을 했으니까.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일단은 이런 거래소에서 안전을 확보해 주면은 현물 ETF는 좀 더 쉽게 승인이 될 거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런 것 전혀 떠나서 오프님 그런데 그러면 선물 ETF는 안전해요? 아니요. 안 안전은 훨씬 더 위험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선물 ETF가 더 위험한데 니네 그거는 승인해 줬으면서 왜 현물 ETF는 승인 안 해주냐? 이러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SEC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 SEC에서도 현물 ETF를 승인해 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요런저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뉴스를 하나 더 볼게요. 오늘 저희 오포가디온 카페, 네이버 카페 있습니다. 여기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요, 가입해 주시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코인 뉴스가 있어요. 코인 정보 뉴스 있는데 저희 소신야수님께서 여기서 매일매일 좋은 자료들을 선별하셔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선별해주는 내용들 보면요,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요거. FOMC 직후 단기 랠리 있었다라고 하면서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 결정이 5월 5일 새벽 3시에 발표된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유력한데 이렇게만 발표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서 과거의 사례를 가져온 거거든요. 실제로 1월 26일 날 연준에서 발표가 하기 전까지 가격을 보세요. 이게 뚝 떨어집니다. 엄청난 가격이 떨어지죠. 1월 26일 날요. 그런데 이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수직 상승이죠. 그리고 3월 16일 때도 동일해요. 3월 16일 때도 발표 전까지는 가격을 하다가 FOMC에서 발표 결과가 나오니까 떡상을 하죠. 근데 1월 26일, 3월 16일 날도요. FOMC에서 뭐 엄청난 호재를 발표하기 전에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악재에 가까운 발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FOMC 발표가 있은 이후에 기존에 1월 달도 그러고 3월 달도 그러고 큰 상승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5월 달에도 2달 텀이거든요. 5월 달이잖아요. 2달 텀. 이번에도 다시 패턴상으로는 FOMC 발표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에 저희가 방송을 하기 전에 투표를 잠깐 했었죠. 투표를 한 1200분 정도가 참여해 주셨는데 거기서도 70% 가까이가 FOMC 오늘 발표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FOMC에서 발표 나올 만한 내용들 특별한 내용이 아니에요. 금리가 0.5%라는 것을 확정해 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 혹시 0.75%로 더 금리 인상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관망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자라는 생각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 관망하시던 분들이 0.5% 거의 확정이네라는 게 확실하게 발표가 되고 나면은 뭐 투자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이 시장에 있어서 불안 요소로 발생되고 있는 게 먼저 첫 번째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봉쇄 정책, 두 번째 금리 인상, 세 번째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네 번째가 또 러시아의 그 부도죠, 국가 부도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러시아가 국가 부도는 면할 것 같다라는 기사들, 긍정적인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고요. 뭐 전쟁이야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뭐 중국도 봉쇄 정책 어디까지 할까요? 네, 현재 산재되어 있는 많은 악재들은요, 결국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이 아니라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입니다. 결론. 뭐가 무섭습니까? 코인 시장 안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시고 이 시장에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4일 지금 11시 5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준비된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의 뉴스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프였습니다.